안녕하세요. 버블한복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시장 동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다시 외국인 매도세가 불이 붙기 시작을 했죠. 장이 개장하자마자 900억 가까이 팔자 그냥 무조건 직진 풀 악셀을 밟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장세는 다시 2500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신 개인이 이걸 다시 주워 담고 있는 거고, 정말 국장은 답이 없다는 느낌적 느낌이 드는 거, 어떤 획기적 반등이 없다라는 점, 결국 금융시장이 이렇게까지 침체적인 궤적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것도 그만큼 외자가 빠져나가는 고질적인 구조에선 이 국장이 제대로 내구도를 완성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침체의 저변에는 바로 국대 기업들의 약진이 상당히 기대를 못 미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더욱 이런 구조가 굳어가는 장세로 갈 것이라는 그런 예상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어제 58,000선까지 회복하는 듯 하다가 다시 오늘 빠지는 모습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고, 가장 잘 나가는 하이닉스까지 오늘 2% 이상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동반해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하락 궤적을 고스란히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조업의 국대 기업 현대차와 기아 역시도 1% 이상이 빠지고 있다는 점도 오늘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쎄하게 느껴지는 점, 이게 그냥 주식 장세를 단순히 말씀을 드린 게 아니죠. 지금 전체 국내 자본 구조가 상당히 유출되는 구멍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안으로 유입이 돼서 일정한 수력 발전기 터빈을 돌릴 정도로 자금이 선순환될 수 있는 자본 회전 돌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외국 자본의 일시적 유입은 단지 스탑바이 거쳐서 우회로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자칫 출혈이 이렇게 심하면 쇼크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혈할 수 있는 유인력이 필요한데, 이게 기업들의 가치, 밸류업이라는 견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 대기업들 앞다퉈서 실적 발표 악화 나오고 있고요.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런 분위기 저변에 깔린 지 오래여서 외국인 기관 팔자로 완전히 기울어진 이 피사의 사탑이 되어가고 있는 건데, 외국인 수급 변수가 가장 치명적인 추이의 균형을 이루느냐 마느냐의 이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고스란히 한국 시장 전체로 퍼져나가는 침체의 그림자를 갈수록 깊어가게 하는 한 단면이라 볼 수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선제 지표로 할 수 있는 중국,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자금 쏟아붓고 있지만, 이건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상반기 직접 투자가 역으로 가는 궤적을 보이면서 30%가 급감하고 있다는 지표까지 나오고 있죠.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지표가 아니라는 점은 1, 2월에 20%, 3월에 27%, 그리고 6, 7월에 30% 가까이 빠지고 있다는 점인데, 이렇게 중국도 외자가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추이를 고스란히 보이는 것, 다름 아닌 여기도 이미 부동산이 박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헝다, BVN 등등등 중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재벌들이 청산명령 두 손에 받아들 정도로 극심한 부동산 파산이 연이어서 일어난 곳인데, 집값 역시도 거의 폭락 수준에다가 PF 물린 모든 공사들 멈춰섰고, 공실은 우주 대폭발을 할 정도로 얘네들 규모는 우주체가 아닙니까? 수십만 채, 수백만 채 이르는 빈 아파트들이 지방에 깔려 있게 되니까, 이게 지금까지 수습이 안 되면서 전반적인 산업 구조 자체의 혈관을 망가뜨리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 자금 경색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건설사 무너지고, 부동산 업황은 중국인이 지금까지 버텼지, 한국이 만약 이런 식으로 터졌다면 상상 초월일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연말로 가면서 300조가량의 부양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이것도 제대로 먹히지 않는 카드가 되어버렸고요. 오히려 불안한 중국인들은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해외로
350조가 다시 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답이 없는 거죠. 한국 역시 뭐 거의 비슷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조짐들이 이미 부동산에서 나타나고 있고, 일단 연말 지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리게 되는 약세장이 급격하게 찾아오게 되면 거의 중국 판박이와 같은 모습으로 산업 전반에 이런 악재는 뭐 도미노식으로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초반에 말씀드린 왜 주식시장을 주목해야 하는가? 바로 이 자본의 흐름이 가장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엄청난 변곡점 가운데 서 있는 게 바로 자본 흐름의 경색이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아니 누가 이 상황에서 고점의 집값을 잡으려 하겠습니까? 설령 잡고 싶어도 대출이라는 이 뜀틀이 없어져 버린 지 오래죠. 금융당국이 지금 최고의 긴장 상태로 대응하는 이유는 바로 주식시장에서 고질적으로 나오는 외국 자본의 유출인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자본의 유출이 바로 은행 대출 폭주로 비견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자산 시장에서 자본 유출이라는 건 집값이 떡락을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도 맞는 얘기지만, 더 심각한 건 대출 폭주로 인해서 부채 증가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돌게 되면 이것 자체가 자기 자본이라는 모습을 증발시켜버리는, 그냥 그 자체로 가치 체계가 한 방에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빚이 자산이라는 이상한 개념이 뇌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 지금처럼 금융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가치 자체가 순삭이 되는 거, 부동산 시장도 예외가 아니란 얘기고, 특히 부채로 쌓아놓은 가치 체계는 그냥 유령자산입니다. 유령자산. 지금 몇십억 원의 서울 아파트, 특히 상급지 자산 가치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가치가 농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금융시장에서의 자본 유출에 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엄청난 부채로 인해서 스스로가 그 가치가 허물어지는 것, 그 자체가 자산 시장의 막대한 자본 유출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대기업들의 외국인 매도세가 심상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 부채를 가장 크게 자극할 치명적인 자극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산업 생태계가 이런 식으로 무너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볼 것도 없다는 얘기죠. 이전에는 그래도 한국 아파트는 외국에 수출을 해도 될 만큼 자체 방어력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만큼 경기 불황이 와도 거꾸로 가는 집값 추이를 보일 만큼 화랑일 때가 많았기 때문이죠. 이유는 당시에는 지금 같은 1900조에 달하는 부채 수준 아니었습니다. 외환위기 1997년 당시에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축에 몰입할 만큼 대출보다는 자기 자산을 깔고 가는 분위기였고, 당시 기업들이 말아먹은 부분을 개인들이 금모으기 통해서 채워주는, 그만큼 개인의 부채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부채를 쳐낼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있었다는 거. 근데 지금 뭐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죠. 그만큼 쏠쏠한 부동산이라는 뇌리에 박힌 생각은 변함없으나 자산 시장이 한 방에 부채로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는 이전보다 몇백 배는 더 강해졌기 때문인데, 이거 고스란히 대외 여건의 변화 중에 금융시장의 엄청난 쇄도 현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양상으로 지금 진행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3년간 미국의 기준금리 하나가 온 세상 모든 금융시장의 대변화를 가져온 거, 이게 가장 큰 샘플로 들을 수 있는 거죠. 당시 한국 부동산 시장은 1차 하락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순식간에 모든 집값이 털려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인데도 미국 국채금리는 시즌2가 시작이 되면서 초강달러 양상은 뭐 미국 재정적자와 맞물리면서 정치 지형도의 변화와 함께 고금리라는 파도보다 더욱 규모가 큰 쓰나미로 몰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변화를 중국 다음으로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독일이죠. 독일도 유럽 국가 중에서는 가장 부동산 구조가 한국스러운 곳이죠. 여기는 아파트는 없지만 부동산을 통한 임대사업, 차익 실현 구조가 몰빵에 가까울 정도로 부동산 가치 비중이 높은 나라라 할 수 있었는데, 뭐 그냥 부동산 집값이 떡락을 하면서 거의 폭락 수준에 가까운 양상으로 가고 있었고요. 당연히 전체 산업 구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전통적인 제조업, 이 자동차 산업 분야가 거의 뭐 나락으로 가고 있죠. 폭스바겐은 3개의 공장을 폐쇄할 정도, 그리고 해고 수준도 뭐 수만 명이 잘려나갈 수 있다는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게 독일도 부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신호가 이렇게 전 산업 분야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아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시행이 될 예정인데, 일단 독일도 중국 수출길이 막히고 실적이 급락하면서 자동차 부분에서 뭐 엄청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와 비슷한 느낌적 느낌을 갖게 하는 것도, 한국도 뭐 대중국 수출이 거의 뭐 반토막이라 불러도 좋을 정도로 급격한 약화 현상 맞고 있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뭐 국내 전통적 강점을 가진 분야 아니었습니까? 소재 부품장에선 거의 뭐 중국서 80%가 깎여나가는 약세 현상 보이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한국에게 뭐 엄청난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4분기 수출은 3분기 마이너스 0.4% 수준을 훌쩍 넘어설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 뭐 독일 폭스바겐까지 뭐 걱정할 때가 아니죠. 국내 대기업들도 뭐 비상이 걸린 거는 매한가지. 수만 명이 잘려나가는 독일의 상황이 국내에서도 벌어질 수도 있는 위기. 이미 삼성은 뭐 반도체 수장을 교체를 했고 인사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게다가 SK는 하이닉스 호재에도 불구하고 뭐 사장단 인사설이 나돌고 있을 정도로, SK텔레콤은 뭐 직원 퇴직 위로금을 3억으로 올리면서 희망퇴직 받고 있고, 롯데 같은 경우는 세븐일레븐 유통 쪽 36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대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은 건 초반에 본 것과 같이 주식시장에서의 외자의 유출이 고스란히 기업 경쟁력 악화라는 결과를 찾아오고, 이런 구도는 그대로 부동산 자산시장이 급습할 거란 얘기입니다. 중국과 독일의 분명한 선례가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한국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상승세 꺾인 선행지표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집값이 2달간 급등했던 피로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심리는 얼어있고, 이런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변화에 조심 말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체적인 자본시장의 대변화가 말아올리는 자산시장의 해체와 재편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엄청난 극점의 변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집값의 대변화 엄청난 집값 대변화를 만들어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루하루 그래서 급변하는 부동산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가격은 거꾸로 매달리게 될 겁니다. 고드름은 겨울 처마에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 하락장에서도 아주 굵직하게 선을 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금융시장 동향도 고스란히 한국 부동산 시장의 앞날을 그려주고 있죠. 공장이 폐쇄되고 수만 명이 해고되는 경기 침체의 극악의 상황도 동시다발적으로 집값의 상황을 급변침하게 만들 거란 얘기입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전진하시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빠방아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